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구의 주식 코치 2부 진행을 오늘 대신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1부는 또 김연구 멘토님께서 또 자상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또 제가 등장하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시는 분들은 문초리다, 호랑이다, 호통쌤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계시고 또 모르는 분들은 쟨 또 누구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이름이 김연구의 주식 코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혼내진 않고 여러분들을 최대한 다독거리면서 위로를 해보면서 최대한 제가 꾹꾹 참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1부에 상담하시는 분들 운이 좋은 줄 알아라. 2부에는 지금 다 죽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2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가면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래쪽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02-3772번에 0269번 그리고 0279번으로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를 주신다면은 제가 호통은 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저는 기다 아니다 그리고 맞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편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판단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을 최대한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바로 받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좀 끊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은 제가 항상 생각보다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를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종가까지 끝없이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8% 정도 빠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거의 1%대 가까운 하락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가요 올라올 이유가 별로 없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파월 의장에서 이야기했던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완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증시가 지금까지 거의 2달, 거의 1달 반 정도 이렇게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파티가 열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파티가 끝나면은 어때요? 뭔가 좀 홀가분하고 이제는 기대가 되는 느낌은 아니고 긴장감도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파티가 되기 전까지 기대가 됐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말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뭐가 바랄 게 있냐라는 거죠. 거기다가 금리 인하를 바랄 것인가? 금리 인하는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좀 안 될 것 같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완화하겠다. 하지만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도 애매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시나 시장이 바라봤을 때 기대를 했던 것만큼 뭔가 대단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파월 의장이 그거를 입으로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기대감이. 그래서 주식시장은 사실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그리고 모든 지수가 올라갈 만한 원동력을 조금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엊그제 올라와야 됐던 자리가 돌파를 해내서 올라갔어야 했는데 2,500포인트 정도죠. 이 자리를 시가가 빵 떠서 출발을 했으나 종가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고 밑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냐? 결국 이렇게 쌍봉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이 쌍봉 형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저점입니다. 이 쌍봉 형태의 아래쪽인데요. 2,400포인트가 무너지면 쌍봉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2,200이든 2,300이든 2,100이든 밑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2,400을 지켜준다면 위쪽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는 말은 결국 쌍봉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쉬어가고 있다. 여기서 잠깐 횡보를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아래쪽으로는 2,400포인트, 위쪽으로는 2,500포인트를 넘느냐 무너뜨리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 2,500포인트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상승 원동력은 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상승세로 이렇게 미친 듯이 날아가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따라 붙어야 되나? 내가 지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밑으로 빠졌을 때 하는 게 제일 좋다.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올라가면 이 하나의 상승세가 결국은 또 조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TV를 보거나 경제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게 조정시 매수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 준다면은 땡큐가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지 않고 올라갔다가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당장은 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할 게 좀 많을 수 있지만 단타를 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정리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고 그걸 꽉 쥐고 있는 것이 유리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오늘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종목을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상담의 윤곽이 조금 보이실 거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도 저와 상담을 하시면서 그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예, MC넥스 MC넥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3,000원에 20%입니다. 43,000원에 20%요? 네네. 일단 이렇게 부품 업종들이 지금 좋은가 안 좋은가를 딱 깨놓고 이야기한다면요. 사실 부품 업종들은 별로 안 좋아요. 이 MC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이런 거 만들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부품을 팔아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TV를 틀면 경기 침체 이야기라든지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이자를 내기도 버거워가지고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바꿀까요? 잘 안 바꿀까요? 잘 안 바꾸죠. 잘 안 바꾸죠. 요즘에 자동차도 지금 신차를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할부 이자가 지금 거의 너무 높아가지고 한 12%, 13%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5년 할부를 하게 되면 차값의 절반을 지금 이자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차를 사는 것도 사람들이 버겁죠. 그러면 차도 잘 안 만들고 휴대폰도 잘 안 만들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부품업종은 어떤가라고 하면요. 사실 영업이익이 좋아질 리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9년에 1,000억의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지금 14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돈을 잘 벌 가능성보다 지금 돈을 못 벌 가능성.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3분기 영업이익은 1억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4분기는 잘하면 잘못하면은 적자로 이어질 수도 있거나 거의 뭐 영원 수준으로 이렇게 뭐 보합권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얘가 지금 장기로 가져간다고 답이 나오는 종목이냐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라든지 시장 상승,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올 때 얘는 강하게 움직이진 못할 것 같고 그때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진행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장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진 않아요.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위아래 하면서 움직이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얘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올라와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올라오는 상단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경사의 상단부까지는 올 것 같은데 그게 한 저는 38,000원, 36,0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기까지 안 올라오면 계속 내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괜히 추가 매수하면 더 크게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추가 예.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고 장이 조금 바닥을 잡고 올라와주면 36,000원에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추가 배수는 뭐 방송을 전자에도 봐도 추가 배수 권유하지 않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저는 지금 시장이 또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지금 권유하기는 조금 힘들고 좋은 기업이면 제가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상 시간이 좀 많이 뺏길 것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 돈으로 다른 종목 매수하는 게 훨씬 더 계좌를 복구하거나 돈을 버는 데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36,7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때 팔기가 조금 애매하거나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심택이고요. 심택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2,500원에 18%입니다. 32,500원에 18%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좀 비싸요. 약간 좀 한 열흘 정도 됐나요? 네, 열흘 정도면 그냥 사이에. 최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일단 이 심택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의 영업이익은요, 적자에서 흑자로 나고 그 흑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무제표로만 본다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네. 최근에 이렇게 막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업종, 부품 업종,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네. 심택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요, 재무제표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는데 영업이익도 증가가 되고 돈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갔으면 샀을 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쟤는 정말로 잘났는데 왜 저렇게 살까 하면은 걔는 잘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투자하는 게 맞는 건데 얘는 이미 네. 그걸 다 평가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4,000원짜리가 58,000원까지 올라갔으면 10배나 올라갔어요. 주가가. 네. 그러면 좋은 건 맞는데 그 좋은 걸 이미 시장에서 좋다고 평가를 하고 비싸게 사주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가만히 봤을 때 이거를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도움이 될까 하면요. 이미 시세가 꺾여가지고 빠지고 있는, 거품이 빠지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굳이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우리가 네. 차트를 보면서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단기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기업의 재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반도체 업종인지 뭐 자동차 업종인지 2차 전지인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오로지 차트만 보면 돼요. 그럼 차트에서 얘가 만들고 있는 저점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이 이제 이런 거는 본인의 기준으로 정하셔야 되는데 사실 어제 자리에서 손절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32,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저 같으면 이거 그냥 바로 잘라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타할 거기 때문에 저기서 팔았다가 네네. 나중에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 저는 바로 손절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만약에 네네. 여유가 조금 있다, 난 손절 라인을 좀 더 너프하게 잡고 싶다, 여유 있게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3만 원짜리 정도가 지난 전저점 언저리이기 때문에 저거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단기 반등 때도 기업이 좋네, 마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정하고 파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 갈까요가 아니라 35,000원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는 38,000원인데 4만 원에서 팔아보던가 아니면 나는 3%, 7%, 뭐 10% 수익 구간에서 그냥 팔겠다. 또는 나는 4%, 6%가 좋아. 어떤 숫자 좋아하십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글쎄요. 그냥 아무거나 외쳐보세요. 이거 1에서 한 20까지 중에서 아무거나 외쳐보세요. 뭐든 좋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봐야 네, 지금 그거 되는지 정해드리려고 궁금하네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1부터 20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보시라고요. 35,000원 정도요? 아니요, 대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15. 제가 조금 짜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1부터 20 중에서 골라주세요. 12. 12% 수익권에서 예. 절반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네. 내가 정한 수익에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12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12%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그렇습니까? 안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12를 내가 목표로 잡았으면 그 절반 정도인 6%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6%대 한번 팔고 12%대 한번 팔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질 때 손절 라인을 정해서 그거 무너지면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손절 라인을 그럼 어떻게 잡고 3만 원 제 이야기를 정도 하나도 안 됩니까? 들었군요. 아, 말씀하세요. 네, 아까부터 이야기했던 게 32,000원입니다. 네네. 네, 방송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2,000원 손절 라인 정하시고 6%, 12%대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 동국 산업을 4,690원에 어제 매수를 했는데 말이죠. 네, 비중은 한 20% 씌웠습니다. 네. 네네.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네네. 네, 투자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요. 3년 정도를 하시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어제 매수하는 건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어제 어떤 종목을 산다는 것 자체가요. 일단은 전통적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요일을 사서 어떤 요일은 파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요일에 매수가 가장 많은가 하면요. 월요일에 매수가 가장 많아요. 네네. 근데 금요일이 되면요. 보통 이제 주식 고수들,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주식 고수들 중에서 금요일 오후장이나 금요일 장에 매수를 막 임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멈춰있지만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떤 악재, 어떤 변수가 나와가지고 미국장이 빠지든 뭐가 빠지든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리스크가 있어서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금요일 매수하는 사람들 일단은 잘 없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요, 금요일 매수하는 사람 없어도 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차트를 보시면 시장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고점을 만드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잘못하면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고 제일 꼭지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매수하신 거예요, 그거를.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타이밍상 이 자리에서 동국산업을 샀든 다른 종목을 샀든 금요일에 어떤 종목을 사셨더라도 어제 매수하시는 것은 시장도 안 봤다는 거고 금요일에 매수하는 것도 안 봤다는 거고, 그리고 동국산업이라는 이 종목을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얘도 지금 이렇게 깔때기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매수하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매수하시는 거는 경험으로 삼고 손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아래쪽인 저점, 여기 차트가 저점이 무너지면 깔때기 형태가 무너지는 자리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깃발 형태로 깔때기 형태로 가고 있다가 이 아래쪽이 무너지면 바로 손절해버려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단타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4,350원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350원 자리가 무너지면은 바로 손절하시고 다음번에는 좀 매수하시기 전에 분위기를 좀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시기에 매수하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시장도 좀 판단하시고, 금요일인가 아닌가, 요일도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3,950원, 13,950원에 10%입니다. 10%. 일단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 11월 초쯤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10월 말? 10월 26일 날 했어요. 네, 뭐 어쨌든 가격은 떨어졌을 때 잘 사셨고, 차트상으로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이런 약간 박스권 매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가가 네. 위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래쪽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아래쪽에 가깝게 사서 위쪽에 올라갈 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자리는 매수를 잘 하신 거예요. 뭐 알고 하셨든 모르고 하셨든 결과가 지금 잘 하신 자리예요. 예. 대신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 매수했는데 만약에 빠져내려가면 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실 줄 안다면 정말 좋은 거고, 몰랐다면 다음에는 그거는 꼭 하나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매수해도 좋은 자리고, 혹여나 저기 매수했는데 빠지게 된다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 자리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박스권 매매라고 했죠. 위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래쪽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럼 선익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TV 보고 계시나요? 예. 네, 제가 파란색으로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놓으니까 주가가 어때요? 저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예. 예, 위쪽도 뭔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위쪽 이렇게 약간 반듯하게 내려가면서 약간 저기만 되면 떨어지고 있고, 밑쪽은 아래쪽이 이 아래쪽 선 따라가다가 여기만 되면 올라가는 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예. 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래쪽에 가깝게 왔을 때 잘 사셨어요, 이 자리에. 그죠? 예. 그럼 이제 위쪽에 가깝게 됐을 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올라왔을 때.
인정하고 그래서-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수익을 더 내고 싶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매도하면 된다는 말을 왜 못해요? 아, 올라왔으면 매도하고 내려왔으면 사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걸 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더 가지 않을까요? 3만 원까지 간다고 이야기 좀 해줘.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도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선 더 갈까 안 갈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머나 얘가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왔구나. 그러면은 네가 더 가든 안 가든 난 모르겠다. 네가 여기만 오면 떨어졌으니까 나는 팔란다 하고 매도하는 게 맞아요. 아,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 예, 예. 월요일에 아마 한 번 더 시세를 낼 것 같아요. 25,000원 언저리까지요. 그래서 25,000원까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는 22,000원부터 25,000원 사이라고 한다면 어디든 팔아도 예.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 매도 이상, 절반 정도 이상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좀 더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되 안 간다 싶으면 바로 익절할 자리를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건 21,000원이 되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매도하자. 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반복하면서 21,000원이 되면 또 떨어진다라고 보는 자리거든요. 예, 예, 네, 이건 떨어지면 또 저기 12,000원이든 13,000원이든 또 아래쪽에 또 사면 되잖아요. 그럼 수익을 몇 번을 낼 수 있는데 왜 자꾸 가져가려고 합니까? 답이 다른 나왔습니까? 예, 예. 네, 답이 명쾌하죠, 그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엠텍이고요. 네, 매수가는 1,700원에 20%입니다. 따라 붙으셨네요. 예, 수익이 있을 때 걸었다가 더 갈 것 같아서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쭉 빠져버려서 이걸 손절을 할까 올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식하신 이제. 지 얼마 되셨을까요? 2년 정도? 2년 예. 됐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이틀 되신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면 뭐 남편이나 뭐 아니면 가족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있어요. 네, 뭐 예. 자녀가 혹시 있으시다면 자녀한테 야, 너 좀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자녀가 씻으러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딱 들어가지고 물을 쫙 막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물만 쫙 막고 있어요. 그러고 한 2시간을 맞더니 물만 2시간 동안 막고 있더니 엄마한테 이럽니다. 엄마, 나 이제 다 씻었어 이럽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님 보시기에는 씻은 것 같습니까? 안 씻은 것 같습니까? 안 쉽죠. 안 씻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자녀는 그래요. 나 그래도 2시간 동안 씻었으니까 2시간 동안 씻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어때요? 그럼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씻는다는 행위를 우리는 뭔가 몸을 이렇게 비비거나 거품을 해서 닦아야 되는데 내가 물만 막고 있다고 씻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 네. 주식 2년 하셨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2년을 하셨다라고 네. 하지만 저는 2년 동안 뭔가 깨닫거나 공부를 하셨거나 배웠거나 하는 게 지금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포스코 엠텍과 같은 이런 자리에 매수하는 건요. 초고수 아니면 초하수예요. 무슨 말이냐? 이 포스코 엠텍과 같이 급등이 나와서 차트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TV를 보시면은 급등이 나와가지고 포스코 엠텍은요. 지금 빨간 선이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네. TV 보고 계세요? 네. 자, 빨간색이 지금 매수가예요. 비싸게 사신 것 같습니까?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을 싸게 사신 것 같습니까? 비싸게. 네, 위쪽이니까 비싸겠죠, 그죠? 이런 비싼 데서 우리가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초고수, 그러니까 스캘핑을 하거나 단타를 하거나 진짜 1%, 2%, 3% 수익을 내면서 단타로 빡빡빡빡 팔아내거나 손절도 칼같이 하는 그런 초고수, 진짜 매매꾼들이 아니고서는 완전 초하수, 뭔지도 모르고 따라 붙는 사람들. 불나방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시청자님이 뭐 수익이었는데 더 갈 것 같아갖고 수익을 취소해버리고 매매를 취소해버리고 여기 안 했는데 갑자기 쭉 빠졌어요라고 하면 이거는 초고수의 행동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초하수의 행동이거든요. 올라올 때 네. 따라 붙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막 초고가에 이렇게 완전 최고가 근접에 있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건요. 일반인들은 해서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요. 보통 짧게 마무리가 되면은 손실이 막 10%대가 그냥 마무리가 되는데 잘못 물리게 되면 이거 한 5년 고생을 해버립니다. 이런 거는요. 그래서 이슈 네. 따라서 포스코 엠텍의 뭐 뉴스가 좋아요. 이 기업이 지금 뭐 철강을 하고 지금 뭐 어떻게 뭐 지금 노조가 뭐 탈퇴를 했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고가로 올라왔을 때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갈까요, 안 갈까요가 궁금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있어요. 7살짜리 꼬마애가 앞에 과자 사러 가고 싶다고 운전대를 잡고 갑자기 엑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이거 시동 어떻게 켜요? 엑셀은 어떻게 밟을까요? 차는 어떻게 가요? 어떻게 서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걔를 그 7살짜리 꼬마애를 너 일단 나와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제가 시청자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인 게 그냥 나오세요. 이거는 그냥 손절하시고 나오세요. 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여기는 지금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오늘 종가 어제 종가 오늘은 상관없고요. 일단 월요일에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든 간에 이건 팔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팔고 나오셔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팔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이 할 줄 모른다? 빨리 나오시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그냥 여기서 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 여기 손실을 저는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냥 나오자, 정리하자,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네, 무슨이요? 49,500원. 얼마요? 49,500원. 네. 20%입니다. 방금 상담 보셨어요? 네? 방금 상담하신 거 들으셨어요, 혹시? 네, 들었습니다. 예, 시청자님도 차트 그냥 똑같이 한번 띄워볼게요. 네. 네, 차트를 띄워가지고 하나솔루션을 딱 띄웠습니다. 빨간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입니다.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싸게 산 것 같아요? 좀 고점에 들어간 거죠. 자,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방금 봤던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을 방금 상담을 11,000원대 여기 샀다고 했거든요. 자, 어때요? 이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싸게 산 것 같아요? 많이 비싼 게 산 것 같죠? 자, 예. 포스코 엠텍도 고점에 샀을 때 제가 그냥 일단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하나솔루션을 고점에 샀는데 제가 그냥 나오세요라고 할까요? 아이고 잘 샀습니다라고 할까요? 네, 저는 좀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볼 거면은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미래를 볼 거면 네. 15,000원에 사는 게 미래를 봤을 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5만 원 사는 게 미래를 보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당연히 15,000원이죠. 네, 그러면은 주가를 지금 5만 원에 사신 분이 미래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 비싸게 사놓고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싸게 예. 사놓고는 미래를 보고 나는 멀리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랑 똑같냐면요. 삼성전자를 9만 원대 사가지고 10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지금 물려 있는 거랑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예. 제가 9만 원대, 저 9만 원 이렇게 있을 때 삼성전자 슈퍼사이클이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TSMC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 할 때 말도 안 된다, 안 잡힌다, 지금 슈퍼사이클 안 온다, 고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엄청 했더니 제가 비난을 받았거든요. 네가 뭘 알아? 삼성전자는 안 망해. 삼성전자는 미래가 아주 탄탄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지금 코스피 전체 20%나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삼성전자가 고점이라고 하니 얘는 20만 원까지 갈 거야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주가 어때요?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은 아니지만 40% 이상 손실이 나고 있는 사람들이 투두룩 빽빽합니다. 왜? 비싸게 사면 미래를 볼 의미가 없어요. 싸게 사야 네. 미래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솔루션은 지금 미래를 본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알고 있는 좋은 자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뭐 태양광, 뭐 원자력, 뭐 온갖 에너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다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비싼데 미래를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안 좋다고 할 때 사가지고 좋아질 때 팔아내는 게 투자인데 지금 제일 좋을 때 사신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본다고 했을 때요. 지금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시청자님이 하나솔루션 제가 미래를 봅니다라고 하신 걸 보면 하나솔루션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기업도 알아보셨을 거고 영업이익도 보셨을 예. 거고 회사의 예. 전망도 좋은 것 같고 케미칼도 좋고 그래 얘는 앞으로 이제는 뭐 날아가는 일만 남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얘는 주가가 더 올라가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끝난 재료예요. 여기서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게 더 좋은 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이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단타성으로 전고점을 뚫으면 신고가 영역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돌발 슈팅이 나와요.
그러면 55,000짜리를 뚫으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이 한번 나오니까 거기 단타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이긴 하고요. 근데 단타로 들어갔는데 빠지면 어떠냐? 빠져내려갔을 땐 장기로 봐야지, 내가 미래를 봐야지가 아니라 빠지면 손절 라인을 정해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상담과 똑같죠.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초고수가 아니면 초하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는 고수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뭘까요? 하수입니다. 예, 맞아요. 장기 투자하실 거면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셔야 돼요. 무조건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배당도 받고 멀리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 즐겨야지 혹여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점에선 장기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좋은 기업이라고 정말 판단하셨으면은 묵묵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 이 아래쪽인 묵묵하게 2만 원이나 뭐 15,000원이나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저평가의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 저평가에 들어갔을 때 사야 되는 거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저 가격이 오지 않으면 안 산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왜? 다른 기업들도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을 사신 거는 하나솔루션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다른 종목에도 눈길을 좀 주신다면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떨어지면은 바로 손절하라. 48,000원짜리 정도를 손절 라인 잡아놓고 바로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장기 투자하실 거면 밑으로 빠지면, 충분히 빠지면 투자하자. 15,000원이나 2만 원대 사시면 얘는 장기로 가져갔을 때 굉장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잠시 상담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공지를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김영구 멘토님 강의가 대구에서 지금 열릴 예정이죠. 2시에 지금 영남일보의 지하 2층에서 열리는데요. 또 김영구 멘토님께서 방송 끝나자마자 빨리 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러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그리고 없다 하더라도 내서라도 오셔가지고요, 또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영구 멘토님 사진을 방금 보니까 아차, 이거 지금 문현진 주식 코치가 아니지, 문현진이 아니라 김영구의 주식 코치였지 하면서 또 다시 따뜻한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되뇌었습니다. 방금 제가 조금 이렇게 흥분을 했는데 다시 따뜻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 상담을 많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들 다시 한번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방송 보다가 저도 약간 쫄았어요. 아닙니다. 이제 따뜻하게 하기로 해가지고 방금 따뜻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떤 거가 궁금하세요? 저는 주식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고요. 고백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개월 되셨구나. 친구가 예. 그 추천해서 뭐 페파들이 뭐 어쩌고 그래서 코스모학을 고가가 3만 원대였길래 23,9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20%입니다. 이미 뭐 방금 상담들을 보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구나는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맞아요. 지금 이 자리도 제가 방금 상담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약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초고수 아니면 초하수만 매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거는 결국은 초고수겠죠, 그죠?
그래서 초고수들은 여기서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해 나가는데 초아수들은 여기서 수익이 나더라도 팔질 못하고 내려가면은 어제 팔 걸 이런 생각에 수익 났을 때 팔 걸 하는 생각이 또 물려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물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초하수들은 여기서 매매,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능하게 하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장기 투자,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대부분 하게 되고요. 초고수들은 샀다 팔았다를 되게 잘해요. 샀다 팔았다를 잘한다는 게 수익을 꼭 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홀가분하게 털고 일어서는 게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상담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매도는 그냥 털고 일어나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술자리 같은데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술자리 뭐 연말 연시에 이렇게 모임들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술자리에서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과 절제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술을 안 먹겠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것을 왜 안 먹는 게 안 되냐라고 하면은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서 거기에 취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가 딱 그래요.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판다라고 했을 때요. 그냥 더 간다 안 간다 뭐 더 갈까 안 갈까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기준을 잡은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만 해요. 폐 배터리가 좋다 뭐 앞으로 2차 전지가 좋다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뉴스랑 상관없이 이 자리는요, 내가 정한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5개월이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차트를 보면 얘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흔적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네. 그럼 최근에 9월부터 해서, 지금 최근 뭐 12월까지 봤을 때, 어디서 맞고 올라갔는가를 보니까 21,800원짜리만 되면은 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 자리는 우리가 봤을 때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 아, 저 자리를 뭔가 지키고 싶구나. 그러면 21,800원짜리가 지켜진다는 말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자리죠. 근데 만약 여기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요. 무너진다면 얘는 지금 완전 허공에 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밑으로 쭉 떨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네. 21,800원짜리가 무너질 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파는 게 유리할까요? 100% 팔아야 되겠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팔 때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내일부터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니 난 손실 보고 팔았는데 내일 올라가면 배가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거라는 거죠. 거기에 취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정했으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나와야 돼요.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일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이 상담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뭐 차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사람이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주식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인드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싶은 자리를 내가 정해서 내가 나올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올라갔을 때도 더 갈까 안 갈까가 아니라 이 정도 수익이면 난 됐어 하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5개월이 된 이 시점에 배우시면 2년, 3년이 됐을 때 좀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저는 주위에서 하여튼 손절이 나더라도 너무 빨리 팔아서 손해를 자네는 많이 그런 말 봤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빨리 파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아 너는 저는 진짜 손절이 잘 빨라 팔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조언 듣지 마세요. 주변에 다 개미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주변에 하여튼 주식 잘하는 사람 잘 저는 없어요. 손절을 잘 합니다. 일단. 아, 잘하세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21,800원이 되면 일단 손절하시고 나중에 다시 네? 들어가도 되니까 이런 자리는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5개월이 되셨으면 이렇게 올라온 자리 있잖아요. 쌍봉이라든지 이렇게 막 전고점이라든지 완전히 이렇게 급등돼가지고 우상향으로 쭉쭉 올라가 있는 이런 자리들, 거래량 터져 있는 자리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자리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는 종목들을 좀 매매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처음에 장기 투자를 하고 시간이 갈수록 단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빨리 돈 벌고 싶다는 생각에 단타부터 먼저 하고 장기 투자를 원치 않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타는 약간 서커스와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고가에서 매매하는 건 서커스나 스턴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연습과 연마가 좀 많이 되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시간 동안 물 맞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아, 예, 저는 항상 맞는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 21,800원이 되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등 나오면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저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뭐 500만 주 이상이 조금 나와준다면은 정고점을 뚫을 수 있습니다. 3만 원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셔야 되니까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거래가 평소보다 좀 많이 발생됐다 하면은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홀딩 해보시고요. 거래량이 별로 없이 올라왔다 하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올라온 거니까 그때는 전량 매도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이 25,000원에서 7,000원 사이쯤 그쯤에서 정하셔가지고 내가 정한 자리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메모 확실히 해서 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진 시스템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 시스템, 코스닥에 있는 거. 코스닥에 있는 거, 예, 진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진 시스템요? 예. 예. 지금 현재 오늘 7,100원 갔어요. 네, 매수가랑 정가가. 비중이요? 아, 이제 매수가는 11,300원에 샀어요. 그 본전 오겠어요? 한 3개월 기다리면은? 글쎄요. 그게 지금 최고 시청자님께서 고점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본전이 올까요? 라는 질문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3개월 뒤에 올까요? 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기간까지 정해달라는 건데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그걸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추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런 거는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본전 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본전에 올 수 있냐라는 질문이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게 11,300원이라는 이 매수가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매수가를 낮추게 된다면은 본전 오는 거 금방이지 않을까요? 그 말은 추가 매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본전이 되게 빨라질 수 있고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본전이 좀 느릴 수 있는데 50%나 비중을 실어놨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는 지금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시청자님은 이 종목이 무조건 11,300원까지 올라와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본전을 찾으려면.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진 시스템이라는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열광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열광을 할 수 있는 기업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기업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별로 없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얘를 보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진단 키트와 분자 진단 키트,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진단 키트 관련주구나 PCR이라든지 또는 더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보면은 사실 코로나 상태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뭐 7차 대유행, 8차 대유행, 9차 대유행 하는데 나중에 뭐 960차 대유행까지 올 것 같아요. 그냥 뭐 끝이 안 나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요. 다시 일제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진 시스템은 대장이 아닐 거예요. 시젠이라던가 뭐 수젠텍이라던가 그런 어떤 영업이익이 정말 눈부시게 성장한 기업들이 아마 대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저는 올라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진 시스템이 대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말은 상승세가 좀 약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어찌됐든 본전을 일단 찾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기업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네, 이번은 어쩔 수 없지만 24,500원까지 찍었어요. 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상장될 때부터 엄청 비싸게 거품으로 팔아가지고 거품이 엄청 낀 상태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하염없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24,000원짜리까지 찍으면 뭐합니까? 5,000원까지 떨어졌는데. 5,000원까지 지난번에 뭐 잘 나갔든 말았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뭐 11,000원 사가지고 7,000원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물려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 상장주는 다음에는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은 시간이 3개월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본전까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조금 그냥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서님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1순이고요. 4,040원에 3%. 4,040원에 40원. 3%. 네네. 이게, 네. 그래요? 제가 그 주식 공부를 조금 하면서 네. 한 주, 두 주 매수하다 요거는 조금 더 샀거든요. 네. 근데 장중에 5%, 6% 빠지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 주식을 공부하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네네. 조금 한 1년 정도 한 주, 두 주 매수하는데 잘했습니다. 이거는 5%씩
빠지더라고요, 장중에. 그래서 네, 뭐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제가 주식을 이렇게 나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네, 보고 있어요. 멘토님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제가 이렇게 감사해요. 공부를 시킬 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원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100만 네. 원으로 투자하셔가지고 1년을 매매했는데 그게 100만 원이 100만 원을 그대로 남아있을 수만 있으면 비중을 늘리고 네네. 금액을 늘려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는데 1년을 매매했는데 그게 100만 원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이 들어가면 1억이 들어가면 그 돈 다 날릴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1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지킬 수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매매를 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제발 100만 원으로 투자하셔가지고 1년만 한번 매매를 한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100만 원으로 남아만 있어도 성공할 사람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 정말 좋고요. 제가 방금 상담 딱 전화를 받자마자 조금 이렇게 약간 웃었던 이유는 비중이 3%라서 이걸 상담해 말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3% 공부하는 비중은 중이라서 사실 도움 좀 상담을 안 해도 받으려고. 돼요. 아, 근데 그래요? 이게 3%라는 비중을 들어간 이유를 제가 이제 알게 됐네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괜찮은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사볼 만한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해서 차트를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니까 보여드리면요. 눌림목이라고 네. 해가지고 올라가면 빠져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약간 움직이다가 다시 올라가고 떨어져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이라는 건 올라갈 때 산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는 잘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눌림목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하락이 끝나고 옆으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져서 평지로 좀 바뀌어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자리는 사시는 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차트를 1년 공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매수하신다는 것은요. 지금 뭔가 원리를 깨닫고 계시는 건데 문제는 차트를 볼 줄 알고 뭐 다 좋은데요. 문제는 마인드예요. 5% 빠져요. 3% 빠져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를 샀다라고 하면요. 문제는 뭐냐면 네. 여기가 3,500원, 3,6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 이게 5% 올라가든 뭐 5% 내려가든 3% 올라가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네. 여기 눌림목이라고 형성되어 있던 이 자리가 나는 무너지면은 정리할 거야라는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나는 1승이라는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아. 회사가 뭐 적자도 안 나고 있고 그리고 회사 개요를 보니까 이 LNG도 하고 있고 분유 처리 장치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는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 모아가서 장기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3,000원까지 빠지든 2,500원까지 빠지든 난 추가 매수할래라는 형식으로 스윙 투자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윙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자리 같아요. 그 말은 결국 차트를 보면서 네. 아래쪽이 무너지면 3,600원 무너지면 손절하고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저점에 들어가는 게 맞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매매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게 여기 위쪽, 네. 저 위쪽은요. 초고수 아니면은 초하수만 매매하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들은 네. 고수들이 매매하는 자리예요. 네. 근데 가져가질 못하는 게 하수들이에요. 왜? 5% 빠져요. 3% 올라갔어요. 오늘 팔까요? 오늘 어쩔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정해놓으세요. 3,600원이 안 무너지면은 지가 빠지든 네. 말든 냅두세요, 그냥. 아. 그리고 올라가면은 여 위쪽 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4,300원 뚫어야지 수익권이고요. 저기 네. 뚫으면 5,000원대까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4,300원 네. 뚫는지 3,600원 무너지는지만 오늘부터 체크하면 돼요. 몇 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덱스터요. 덱스터요? 네. 네, 매수가나 비중이요? 매수가는 15,230원, 네. 58%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니죠, 그죠? 네네. 네, 한 이거 7월 달에. 맞아요. 사서 좀 물려 있다가 지금 반등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시청자들이 물려 있을 때 본전만 오면 판다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그럼 했으면요. 그 다짐을 지키셔야 돼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흔적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덱스터라는 이 기업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냐면은 8,000원대, 그러니까 9,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최근에 보여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가 15,000원에 들고 있는 게 유리해요? 10,000원에 들고 있는 게 유리해요? 10,000원에. 맞아요. 우리는 내가 처음 산 이 매수가를 꼬리표처럼 내 이름표처럼 명찰처럼 자꾸 다 들고 가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팔았다가 다시 사면 매수가는 바뀝니다.
그래서 비중도 58%로 꽤나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15,000원 요 자리 내일이면 아마 본전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한 60%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거 팔고 난 다음에 10,000원까지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다시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수가가 15,200원이 아니라 떨어지겠죠. 대신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갈 만한 메리트는 별로 없어서 저는 사실 여기서 올라왔을 때 다 팔고 다른 컨텐츠 관련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절반 정도 이상을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상담을 해주셨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또 내일과 또 계속 이렇게 아니죠, 월요일에 또 저희가 또 주챔쇼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해 드리니까 꼭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대구에서 지금 김은구 멘토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2시에 영남일보에서 진행이 되니까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좀 채비하셔가지고 꼭 가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구의 주식 코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